안녕하십니까? DX시대 AI 플랫폼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김영섭 컨설턴트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라는 주제로 많은 세미나 발표와 자료들이 있었고 또 AI에 대한 내용도 많이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AI 플랫폼, 더 정확히는 AI 업무를 위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현재 AI 업무를 위한 인프라 또는 데이터 센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담당자 분들께서는 오늘 제 세션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기업의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비즈니스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기존 IT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를 이끄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비용, 이동성, 관리 측면의 효율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동안 클라우드 도입 시 주요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SDDC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관련 고민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답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분석 업무를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도입을 할 때 고려하여야 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AI 분석 플랫폼의 특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또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AI 분석 플랫폼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가집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AI 플랫폼은 기존의 웹 WAS-DB로만 이루어진 과거 인프라 대비 복잡한 인프라 및 솔루션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도입 비용에 대한 이슈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관련 기술로는 클라우드, 컨테이너, 가상머신, GPU, 빅데이터, AI, 옵스와 같은 많은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도입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슈이고 고민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모든 고객이 AI 플랫폼 도입을 통해 기존의 분석 업무 대비 효율,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보다 더 빠른 처리 성능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A라는 모델을 학습하는데 3일이 소요되던 것을 어떻게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AI 모델 학습 추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AI 모델에 대한 개발 및 운영관리 프로세스, 절차 구현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기존의 웹WAS-DB, ERP와 같은 플랫폼의 개발 운영 프로세스는 이미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AI 모델 개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절차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대다수의 AI 플랫폼을 처음 도입하는 고객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특징 이슈를 가진 AI 분석 플랫폼의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앞의 요구사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AI 플랫폼의 방향으로 저는 비용, 업무 효율, 관리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 내 한정된 GPU 연산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와 늘어만 가는 분석용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 효율적인 측면은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존 전통적인 인프라의 낮은 성능으로는 현재 요구되는 AI 모델에 대해서 개발 및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단순하게 GPU 서버만 도입한다고 성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산 성능과 스토리지 네트워크 I/O 성능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돼서 구성이 되었을 때 최대 성능을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도입된 AI 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분이 되겠고요.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운영이 된 플랫폼의 선정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키텍처가 AI 플랫폼에 맞지 않은 운영 플랫폼을 선택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자원 효율, 성능 효율, 개발 운영 측면에서 DX 시대의 AI 플랫폼이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 효율 중 GPU 연산 자원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있는 내용을 나열을 하면 다이렉트 패스 I/O, vGPU, MIG, V디퓨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패스 IO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GPU를 VM에 패스스루 방식으로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 되겠고요. 한 개의 VM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GPU를 할당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약사양으로는 물리 GPU를 VM에서 고정해서 할당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설정이 변경이 됐을 때 VM의 재부팅이 필요하고 또 GPU 리소스를 항시 VM이 점유하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vGPU와 차이점은 단일 GPU를 쪼갤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vGPU는 GPU 메모리를 프로파일에 정의된 사이즈로 쪼개서 각 VM에 GPU 리소스를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GPU 메모리를 분할해서 가상화를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도 제약사항은 GPU가 갖고 있는 쿠다 코어 같은 경우는 타임쉐어 방식으로 각 VM이 리소스를 사용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MIG 방식은 엔비디아의 A100 GPU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일 GPU를 최대 7개까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앞에 설명드린 vGPU가 메모리 분할만 되었다면 쿠다 코어까지 분할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비트퓨전 방식은 GPU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GPU 풀을 따로 구성해서 GPU 연산 자원이 필요한 VM에 GPU 리소스를 동적으로 할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성능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방법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업무 요건에 따라서 적합한 GPU 자원 효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GPU 자원 효율 방법에 대한 비교입니다. GPU 자원 할당, 온라인 적용, 모니터링, 자원 점유 항목에 대해서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많지 않고 성능이 중요한 경우에는 다이렉트 패스 IO 방식을 쓰시면 되고, 다수의 사용자에게 GPU 리소스를 할당 시에는 MIG, 비트퓨전 방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자원 효율 중 저장 자원 효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AI 분석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저장 자원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요? AI 분석 업무를 위해 필요한 성능과 비용 효율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분석 환경인 4GPU 탑재 서버의 경우에 필요한 저장 자원의 성능은 단일 서버에서 400GB/s의 데이터 처리 성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NFS 기반 레가시 나스로는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합 워크로드, 작은 파일에 대한 성능, 그리고 파일 수 제한에 대한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고성능 병렬 파일 저장 장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효송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초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결합한 형태의 HCSF라고 하는 고성능 스케일아웃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능이 필요한 부분은 NVMe 기반 병렬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 티어링을 하여서 AI 분석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GPU 기반 AI 분석을 위한 저장 성능은 유지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원 효율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초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은 시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웨카 IO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HCSF의 상세 구성 그림입니다. 분석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GPU 서버와 백지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과 티어링을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비율을 고객사 요건에 따라 2:8에서 4:6 등으로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잠시 뒤에 설명드릴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구성을 지원을 하면서 더더욱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서 AI 분석 효율을 보장을 합니다. 자원 효율에 이어 두 번째 카테고리인 성능 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플랫폼의 성능 효율을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엔비디아사에서는 매그넘 IO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크게 네트워크 IO 최적화인 GPU 다이렉트 RDMA와 스토리지 IO 최적화인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GPU 서버풀 구성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최소 6대 이상의 GPU 서버를 클러스터링하여 구성 시에는 고객이 원하는 GPU 연산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성능과 스토리지 성능의 최적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성능 스토리지와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를 구성하는 것 이외에
GPU 다이렉트 RDMA와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술 적용을 통해서 장비의 성능을 최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GPU 다이렉트 RDMA는 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PCI와 CPU 및 시스템 메모리를 통하지 않고 GPU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하는 기술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사에서는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보이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는 NVMe 스토리지와 GPU 메모리 간의 직접 연결 구성을 통해서 I/O 성능 향상을 이끄는 기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PU 서버 자체의 연산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연산된 결과를 저장하는 장치 간 공유하는 I/O 성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원하는 퍼포먼스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분석 업무를 위한 스토리지는 현재 엔비디아사가 각 벤더별로 인증을 진행을 하여서 파트너사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벤더가 늘어가는 것이 엔비디아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것에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를 초기부터 엔비디아와 기술 검증 사례를 만들어 온 회사는 3개사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 효성은 그 3개사 중 하나인 웨카IO 기반의 HCSF 제공을 통해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능 효율을 위해서 최근에 고민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항목은 엔비디아가 블루필드 2라고 지칭하는 DPU가 되겠습니다. 인프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수 있겠는데요. DPU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CPU 오프로드를 통한 성능 향상 기술 장치입니다. 기존의 CPU가 가상머신 컨테이너와 같은 업무 처리와 함께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관련된 인프라 관리를 부분도 같이 처리를 담당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DPU라는 네트워크 카드 내에 장착된 별도의 연상 장치를 통해서 처리함으로써 성능 개선을 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AI 업무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고려하고 계신 담당자 분들께서는 새롭게 검토할 만한 부분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항목, 개발 및 운영 관리 효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AI 분석을 위한 모델 개발을 할 때 이루어지는 모델 개발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셋 준비, AI 알고리즘 개발, AI 모델 학습, 학습 모델 생성과 같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똑똑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선택과 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GPU 리소스 환경 설정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가상머신 인프라와 다른 컨테이너 구동 환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잘 정의되고 변경이 적은 중요 시스템들은 가상머신 환경에서 구동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최근의 AI 모델은 유동적으로 변경이 많기 때문에 컨테이너 환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AI 플랫폼의 효과적인 개발과 운영 관리 핵심은 컨테이너와 가상머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효성은 KTDS와 MOU를 통해서 플라잉큐브라고 하는 컨테이너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가상머신과 컨테이너를 AI 분석 업무를 위해서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플라잉큐브 컨테이너 플랫폼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특정 소프트웨어 제약이 없고 컨테이너 기반의 셀프 프로비저닝 기능과 셀프 힐링, 오토 스케일링, 로드 밸런싱 기능, 그리고 UCP 인프라 기반의 EAS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가상머신 운영과 컨테이너 기반 파스 운영을 동시에 구현한 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련한 주요 사례 3가지를 좀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국내 대표 제조기업의 대규모 전사 분석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 효성은 본 사업에 총 1펩타바이트의 NVMe 노드와 10펩타바이트 규모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납품 구성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용자가 효율적인 분석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HCSF와 S3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영 성능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성과를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통합 AI 서비스 환경의 기획 설계 구현입니다. 효성이 구축 수행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레가시 개발 지원을 위한 VM 기반 EAS 플랫폼과 AI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위한 컨테이너 기반 플랫폼, 개발 사용자별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VDI 환경과 그리고 AI 모델을 학습 추론하기 위한 GPU 환경,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단순히 구축만 한 것이 아니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 밀접하게 논의해서 제한 요건 정리부터 설계 구축 테스트까지 수행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본 고객은 택배 이미지 분석을 통해 운송 자원의 사전 준비와 물동량 예측 환경을 구축하기를 원했고요. 이를 통해 보다 빠르게 고객한테 원하는 택배를 배송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HCI 기반의 GPU 가상 환경을 제공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고객은 목표했던 운송 시간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온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면 DX 시대의 AI 플랫폼 방향을 위해서 자원 효율과 성능 효율, 개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원 효율과 관련된 부분은 GPU 가상화를 검토를 하시고 또 초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능 효율과 관련된 부분은 GPU 다이렉트 RDMA,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능 구현을 통해서 I/O 최적화를 통한 성능 개선을 이끌 수가 있고요. DPU 또한 추가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발 운영과 관련된 측면은 컨테이너와 가상 환경이 동시에 구동이 되어야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개발 운영 그리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하셨을 때 고객은 궁극적으로 AI 분석 업무 개선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다. 본 세미나 발표 주제와 같은 제목의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DX 시대의 AI 플랫폼의 구성은 왼쪽에 보이시는 하드웨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컨설팅 개발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 효성은 엔비디아의 DGX, HGX인 GPU 서버 공급과 그리고 HCSF 분석용 저장 솔루션 그리고 플라잉큐라고 하는 컨테이너 플랫폼 제품을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효성의 GPU 인프라 최적화 역량과 가상머신 구축 역량을 더하여 DX 시대의 AI 플랫폼의 올바른 방향을 고객한테 제시합니다. 효성의 주요 사업 아이템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오른쪽에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솔루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고성능 병렬 스토리지인 HCSF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HCP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머신러닝 카테고리로는 엔비디아사의 DGX 서버와 슈마이크로사의 HGX 서버를 함께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GPU 연산 자원 효율을 위한 vGPU, MIG, 비트퓨전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같이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설명드린 내용 중 일부를 저희 효성은 본산의 DX센터에 구축을 해놓고 고객을 초청해서 시연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신다면 별도의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서두에 제가 AI 분석 플랫폼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시거나 관련된 데이터 센터 구축을 고려하고 계신 고객께서 제 발표 세션을 들으신다면 한 가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이 제 바람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AI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제가 오늘 방송하는 세션에 대해서 좀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아니면 짧은 시간 이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